자, 우리 왕시전이고요. 얘를 내신에 반영하신다고 해도 굳이 뭐 원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변형하고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긴 나와 있는 문제를 조금 뭐 구성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소설 작품 처리해 나가는 그 정보, 그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첫 장면 초반부에서는 소설 구성의 3요소다.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왕언, 왕시, 유령이, 늙은 신하. 자, 그럼 봐봐. 사건 노란색이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 자, 혼인을 했으나 이별을 하게 됐대요. 됐니? 자, 그럼 봐. 혼인을 했지만 이별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늙은 신하가 악인일 수도 있겠고요.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세팅을 해보자고. 악인일 수도 있겠고, 얘 때문에 어떤 시련을 겪은 걸 수도 있겠고, 그럼 당연히 그 시련을 뭐 하겠어? 울고불고 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서사 아니겠어요? 물론 그럴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김유령이가 무릎을 꿇고 대답을 했대. 20살이 되었을 때 아내. 자, 헷갈리니까 쓰셔야 돼, 이거는. 아내는 누구였다? 왕언의 딸 왕시였다. 자, 그리고 봐봐. 요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물 숫자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언 1, 왕시 넘버 2, 김유령 넘버 3, 늙은 신하 넘버 4이 되셨죠? 여기서 요즘은 막 10명, 15명씩 터뜨려버리는데 이렇게 인물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자. 공부 어떻게 해요? 영상 보시면 돼요. 심지어 무료로 유튜브로 올리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진짜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찡찡거리는 거면 그냥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냥 유튜브를 보시고 싶으신 거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서 23년 동안 노력하고 서울대까지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겠어. 누구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것 뿐이거든.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겪다 보면 너무 아마추어들이 많고 그게 후진국, 준진국의 특성이고 너무 아쉽고, 문제는 그런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길러내야 되는 시장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프로로 커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추어답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걸 그냥 못 두고 보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나간 것도 없잖아 있지만 어쩌겠어. 이게 또 내 인생이고. 잘 따라보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언, 왕시, 김유령, 늙은 신하, 이별. 자, 김유령이 얘기를 했어. 아내를 얻었어.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여버리네. 이유가 나왔네. 아내를 궁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얘가 보나마나 못된 놈 하는 못된 재산은 아니니까 얘는 그냥 악인이라고 제가 막을게요. 왜? 자, 고전 소설은 전형성을 갖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계속 봅시다. 세상 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은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것만 희망하고 살아있는데 어느 날 꿈에 선 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길 화산도사 찾아가보래요. 그리고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대.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그래서 갈 때 돈을만 관을 가져가라고 해결을 했고. 자, 그럼 봐봐. 꿈에 나타나서 꿈에 조상이 나타나면 항상 뭐냐? 조력자죠. 써놔야 되더라. 조력자. 이거 그대로 작년 수능 여러분 선배들이 힘들었던 킬러 유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있었고 조력자가 조력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력자한테 들었던 내력을 설명을 했고 그 내력을 바탕으로 내가 얘기해 왔다고 김유령이 그 화산도사한테 말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화자는 김유령이고 청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사고 화자가 청자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는 내력을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구조,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자, 제가 항상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잡고 계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비용신 같은 게 제일 싫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업 들어온 친구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사건 정보들, 배경 정보들 있을 텐데, 자, 처음에 뭐가 있었어? 한번 여기다 써볼게. 왕언의 딸, 왕시, 홍간 땅의 김유령이 초반부 줄거리로 세팅을 딱 했고, 그러면 둘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누가? 노신하. 얘가 얘한테 방해를 했죠. 사건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세팅이 끝났어. 자, 그리고 방해를 해서 왕씨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궁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이잖아. 이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겠잖아. 그럼 초반부에 문제 세팅을 하고 해결하는 이 두 번째 장면으로 첫 장면부터 호흡이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죠. 초반부 줄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게 누구였어? 당연히 김유령이. 두 번째는 선 할아버지. 그리고 누구? 화산도사. 그래서 화산도사가 뭐해서? 꿈에서 나와서 조력을 해준 것이고 그 조력을 받고 여기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지금 가셨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래서 도사가 대답을 했고요. 자, 봐봐.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표면적인 의도잖아. 이것의 이면적인 의도까지 원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사회생활이고 이게 사회성인 거거든. 연애를 할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맞잖아.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걷다가 괜히 저랑 사귈래요? 이러면 경찰과 싸워야죠. 그게 그것만 그러냐?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은 나한테 그걸 해줄 생각이 없는데 백날 나 혼자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 서로 피곤해진다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 내면 심리 같은 걸 읽어내는 게 요즘에 문제 출제 경향성이고, 자, 그럼 그 내면 심리를, 의도를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밑줄 같은 게 있으면 더 자세히 읽겠죠. 여러분 지금 고1 단계에서 실력 쌓는 단계니까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내면 심리는 뭐냐? 한마디로 좀 디테일한 요청을 한 거야. 디테일한 정보 요청.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래? 아, 나는 이미 얘가 궁녀가 됐으니까 아예 나한테 왔으면 바라지도 않고 하루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얘기했네.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뭐래? 너 나한테 거짓말했다라고 하고, 야, 하루만으로 어떻게 되겠어?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재차 요청했고, 그래서 얘 화법이 나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근거로 대안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만약 함께 살기만 해주신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다짐과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왜 냈냐고 생각을 하냐? 잘 들으셔야 돼. 고1에 항상 제일 많이 다루는 작품 소재 주제가 자아성찰이야. 왜 그러겠어?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자아성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 일기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길게 쓰지 마. 두 번째, 일기만 쓰면 어떻게 되냐? 오타쿠가 돼 있을 거야. 세상과의 밸런스도 맞추셔야 돼. 사회성도 기르시면서 나라는 사람의 윤곽도 잡으시는 게 자아성찰이고 시대정신 통찰이에요. 너무 자아가 세도 인생 살기 힘들어지고, 너무 세상에 흐릿하게 살아도 무색무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밸런스 항상 맞추셔야 되고, 결국 이런 문답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라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게 대학이 되셨든 연애가 되셨든 주식 투자가 되셨든 뭐가 되셨든 찾아보시라고. 그걸 자꾸 찾질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죄다 의대 간대. 죄다 돈 벌겠대. 그 남의 꿈 아닙니까? 아, 선생님 꿈만 줬다가 인생 조지는 거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도 여러분 부모님의 꿈이 아니라 진심으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아, 맞는 의사밖에 없었네?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나이고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치열하게 고민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지를 찾으시고 선택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장면 갑니다. 저때 이 땅에 오시라고 하시던 사람이 다시 왔어요. 도사가 대답했고, 야, 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착실한 사람이고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성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인간의 세상에서 1년만 좋은 일만 하면 성간에 지은 일을 없애주겠다고 그대에게 말을 했더니, 너는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이니까. 비록 하늘에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지로 죄없는 사람이고 불순한 짐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겠느냐? 불순한 것을 구제하라 했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저졌으니 또 4년 뒤에 오더라. 자,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건 것 같아. 지금 도사가 누구한테? 얘한테 다시 한번 거절의 뜻을 밝혔잖아. 그럼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도 저는 김유령인가? 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 소설에서 등장인물을 분량도 적은데 여러 사람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아마도 얘가 봐봐. 두업이 뭐야? 똥. 그러니까 그 퇴비. 똥찌개를 들고 다녀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상 진짜 똥찌개를 지고 다니게 하는 몇 년? 벌써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얘가 몇 년이 지나서 왔나 봐. 그래도 부족하니까 더 갔다 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죠? 근데 봐. 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라는 사람이 뭔가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인간 세계라는 거와 대립되는 개념이 뭐야? 초월 세계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초월 세계에서 인간계로 적강 내려왔다라고 하거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보통 이게 그 시절의 가치관이죠. 우리의 현생은 뭐다? 전생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전생의 죄를 또는 전생의 카르마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현생에서 수양하며 살아라, 이런 게 불교적 가치관이고, 유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양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현세를 열심히 살아야 내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나오자 아까 선간, 초월계야. 얘가 초월계에서 뭘 했어?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너가 고생하고 와 라고 한 거죠. 그럼 인간 세계에서 1년만 좋은 일 하고 와 라고 했더니, 얘가 했던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얘 입장에서는 짐승을 살려준 건가 봐. 그런데 그 짐승을 살려준 게 뭐야? 뱀이 하필이면 누굴 살리게 한 거야? 뱀 같은 도적을 살려준 거야.
불쌍물 구제하려고 했지. 왜 도적을 살렸어? 너 또 더 잘못했으니, 너 더 잘못했어. 너 그 죄를 지었으니 수양 더 하고 와. 너 죄를 씻고 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제가 실전에서, 원래 실전 해설에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해설은 안 해드리는데, 고1 시험이고 열심히 듣고 계셔서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해두세요. 지금 제가 고3들하고 정말 지지고 볶고 있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중3 지금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고1 때부터 잘 만들어 가야 돼. 이미 여러분은 한 6개월 정도 늦은 거지만 지금 자세면 여름방학 때 해결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항을 하실 거야. 쭉.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렇게까지 피곤하게는 안 만들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1등급 맞았지만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불만족스러워서 2등급이었지만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은데 결국엔 아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간데없이 사라졌고 다시 김유령이가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더 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인 거야. 우리가 나한테 나쁜 일 들어왔다고 깽판 쳐버리면 답이 없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누구냐? 싸이라고 있어요. 싸이 알아요? 아 진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싸이는 군대를 2번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왜 2번 갔냐? 여러분이 대학교 축제를 가면 정말 싸이 공연은 꼭 가셔야 돼. 그리고 그 싸이라는 사람을 보잖아. 아, 정말 저는 그 사람을 마스터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인데 멘탈, 마인드셋이 달라요. 예를 이런 거야. 군대 2번 가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니? 이빨을 뽑아버려. 이빨 뽑고 틀리 한 다음에 군대 안 간다니까? 아 진짜야. 그리고 미국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버려. 20년 뒤에 병역 다 없어진 다음에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누가 들여보내주겠어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싸이는 어떻게 했어? 한 번 더 가지. 진짜 2번 갔어. 아주 쿨하게. 그리고 그 싸이의 공연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그 기운, 그 떳떳함, 단 하나의 어떤 그런, 물론 어릴 적에 누구라도 잘못을 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더 수양했기 때문에 지금의 싸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야. 그냥 무난하고 무탈하게 몸이 건조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 너무나 평범한 삶도 사실은 괜찮아요.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은 방법이고 그것도 안 되고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그런데 나의 선택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한번 봐볼게. 자, 초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쿠데타. 그리고 3대 대통령 총 맞아 돌아가셨고요. 4대, 5대 대통령 감옥 갔다 오셨고요. 6대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셨죠. 우리나라 7대, 8대 대통령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는지는 얘기 그만할게. 또 감옥 가셨고 임기 못 채우셨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잖아. 간단한 거야. 여러분 거기서 타산지석 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나 포함.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아시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4년 만에, 왜냐면 봐봐. 내가 봐라. 좋은 일 했지.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결국에는 나쁜 일이 됐지. 억가야. 내 인생에 이런 억가가 없어. 인생 살다 억가 없을 것 같아요? 존나 많아요. 전 오늘도 한 3번 정도 억가 겪었어요.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정이 떨어질 만한 얘기들 많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필요 없는 얘기니까 안 합니다. 어쨌든 그것조차도 수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야 도사는 너 오케이다. 됐죠? 되셨죠? 그래서 정리할게. 샵3고 샵3에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 김유령이가 고난, 극복,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드디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봐. A와 B는 어떤 과정이야? 그 2가지죠. 고난, 그리고 극복과 인정이죠. 원인과 결과죠.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 A와 B의 논리관계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들었겠어? A, B의 논리 구조를 묻는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3번 판단해 보십시오. 시작. 자, 정확하게 풀어야 돼.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OX 엄밀하게 해보세요. 자, 30초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A는 뭐야? 거절하는 거죠. B는 뭐야? 수용하는 거죠. A는 뭐야? 문제 제기하는 거죠. 결국 B에서는 해결책이 된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해결책이 됐죠. 자, 원래는 이런 선지들로 구성할 수가 있었던 선지들인데 이걸 지금 난이도 조절한다고 쳐서 어떻게 낸 거야? 이렇게 낸 거야. 회유 아니잖아요. 거절이잖아요. 조롱 아니잖아요. 인정이잖아요. 수용보다도 인정이 맞죠. 너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자, 2번 선지 볼게. 상대방의 행동을 뭐 했어? 질책했다. 맞죠. 문제 제기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 해결이 됐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인정하시는 거죠. 자, 3번 선지 볼게. A에서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에서는 다른 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자, 볼게. A에서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봐봐. 지금 의사결정의 인과구조를 잡고 있는데 조언이라면 조언이지. 도사에. 맞죠? 그런데 B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다 전부 다 뭐야? 타인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 서브젝트가 A에서도 다른 이가 결정권, 자신이 아니라 B에서도 도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 4번 선지 불안한 마음 아니고요. 5번 선지 문제 해결을 했잖아. 유보한 게 아니라. 맞죠? 논리구조가 이렇게 잡히신다고 봐야 된다고. 야, 눈빛이 좋다 너무. 야, 여러분 제가 느끼는 바 뭐냐, 각자 역할이 있어요. 9등급 맞는 사람도 5등급 맞는 사람도 1등급 맞는 사람도 역할이 있어. 근데 나 우리나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전부 다 군대 가잖아. 똑같이 나라 지켜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 모두한테 그런 때때로 평등한 의무들은, 그리고 동시에 자기 인생 필요한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근데 그런 철학을 지키고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인생 지나고 싶으면 알 거야. 그 철학 지키고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삶을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서 그렇게 못 살더라고. 근데 사람은요, 자기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어울리는 사람들, 저랑 맞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어도요, 내가 100조 부자가 돼도요, 개떡 같은 거는 나는 못 견디고요, 거지가 돼도 좋은 건 견디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33번 처리가 됐고요. 이어서 오른쪽 가볼게요.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던졌고 푸른 사람이 왔고,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없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왔고, 새머리, 용해모, 단정한 사람, 검은 옷. 봐봐, 인물 존나 나왔지. 근데 얘는 다 뭐겠어? 그냥 아이템 준 거야, 아이템. 맞지? 니네가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뭐가 있냐? NPC 준 거야. 뭐라, 펫이라고 하니? 그 옆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펫 준 거야. 요즘 카트라이더 하더만. 카트라이더 이렇게 있으면은 뒤쪽에 이렇게 풍선 준 거야, 지금. 맞잖아. 아이템 하나 준 거라니까? 그러면은 흰 옷 입은 풍선이 뭔가 해줬겠지.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샵3에 이어서 샵4에서는 김유령이 뭘 받고 있어? 조력을 받고 있죠. 됐죠? 계속 봅시다. 유령이 죽여 대령하고 금거래가 왕시도를 지키고 와라. 뭐야, 갑자기. 김유령을 죽이라고? 왕시도 죽으라고? 뭔 소리야? 어벤져스구나. 어벤져스 이거 돌린 거구나. 맞죠? 저 셜련했어.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어벤져스네. 이거 갑자기 뭔 소리가 있네. 어벤져스라고 써놓으세요. 그 뭐냐 이거? 타임스톤인가? 어벤져스 타임스톤. 아무튼 그런 초능력이라 쓰세요. 어벤져스 초능력. 자, 우리 문학 작품에서 이런 초능력을 뭐라고 한다? 초월적 능력. 이런 게 나타나면 무슨 적이다? 전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거 전기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정기적이라고 하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이건 여쭤보셔야 돼. 제가 항상 여쭤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 국어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개념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오개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이런 거는 물어보셔야 돼. 초월적 능력이 정기성과 사실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동의어처럼 내신에선 쓰이더라고. 그 내신 선생님께 이건 여쭤보셔야 되는 거니까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서 내 집에 가 보아라.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묻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묻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거라. 그런데 봐봐, 여기는 정기적이야. 여기는 비현실적 사건이잖아.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 봐봐, 여기는 비현실적 능력이지. 그러니까 비현실적 능력을 초월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비현실적이다, 초월적이다, 전기적이다는 동의어이네.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이걸 정기적인이 아니라 구분해야 된다 그랬냐면, 비현실적인 사건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현실적인 서사 전개가 되면 이걸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능력 자체를 전기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사에 영향을 줬을 때 전기성이라고 해요. 사건, 서사, 전기성 이렇게 묶어서 원래 가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그냥 두 개를 뭉뚱거려가지고 전기적이다, 전기성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니 한번 어떤 부분에서 전기적인지, 그래서 여기부터 위쪽이 전기적인지 아래쪽이 전기적인지 둘 다인지 한번 여쭤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뭐 다 전기적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2달 걸리는데요. 도와줬죠. 그랬더니 시공간 뚫어졌네. 어벤져스네. 맞지? 시공간 뚫어서 어벤져스처럼 뿅 하고 바로 자기 집에 갔잖아.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은알리에 묵었어. 그래서 잠깐만. 자, 기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도 있어요? 슬픈 부분도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화산에 가니 그 도사가 월공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고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래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고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더 민망해하고 있었고 천지가 자욱하고 등등등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됐대? 김유령이가 나아가 뵙고 왕시 묻은 일을 말하였고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쭉 올리니 귀신들이 또 오게 됐고 푸른 눈다가 덮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쭉쭉 갔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거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도사한테 알렸어요. 여기서 흐름 한번 더 끊어볼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한 호흡으로 처리할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조력을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예상된 사건이 나타났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 그 예상 사건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석 달 만에 묻으면은 소원이 묻지 못하면 소원이 망가질 것이고 석 달 만에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자, 그럼 일단은 봐봐. 묻으면 이 전반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지금. 맞죠? 이제 후반부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 조력에 있어서 예상 사건의 전반부의 흐름에서 제가 끊었고 여기 샵 5는 그래서 이제 묻었으니까 후반부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화산에 갔어. 그 도사가 있었고 월궁도사 만나러 열흘 넘게 안 오고 있었어.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얘기를 하니 아,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도사가 드디어 내려왔고 김유령이 쭉 얘기를 했고 도와주세요 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도사가 초능력을 갖추고 너 귀신 데리고 가서 밑에다 두고 와라. 그래서 유유하게 가더라 라고 이 도사가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있나 봐. 아마 그러면 살아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직하고 가는 거였어. 도사가 김유령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드디어 너는 살아났다. 아마 이렇게 해줬나 봐. 자, 둘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아마 신분이 해방이 됐든지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뭐 잊었던지 그래서 얘가 궁녀고 왕녀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왕녀는 아니죠. 궁녀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된 거고 해소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다시 김유령이랑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흐름도 좀 보입니다. 자, 저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초반부에 인섭에 세팅을 하고 김유령이가 화산 도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략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김유령 도사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김유령이 이제 첫 번째 이거죠. 조력을 구했고 그 조력에 조건을 걸었고 그게 A 이전에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였어? 좋은 일, 선행을 해라. 근데 문제는 네가 한 건 악행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길어진 거잖아. 이게 이제 A 장면이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 선행을 했고 그 선행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이제 B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와주고 있지. 이게 샵3까지였죠. 됐습니까?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샵4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도사가 김유령이한테 도와주는 상황이 온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김유령과 왕시 둘 다 죽였다가 살렸지. 그런데 일단 김유령은 죽었다가 살렸고 왕시는 죽였다 살렸는지는 아직은 정보가 없어요. 김유령은 죽었다 살렸고. 됐죠? 그러면서 뭐 했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면 20일 안에 20일이었냐? 석 달이었나? 석 달이었구나. 석 달 안에 매장을 하면 너도 좋아질 것이고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럼 봐봐. 석 달이라는 과정 안에 앞선 사건이 있고 후의 사건이 있잖아. 그 앞선 사건이 샵4였죠. 그리고 이 후의 사건이 후가 되겠지. 그래서 샵5 여기까지 선, 여기부터 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정리. 전체 흐름은 잡히셨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정리 끝났고 이게 내신이다 보니까 무슨 표현법 같은 거 정리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많거든.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필요한 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 번에 안 잡히죠, 선생님? 아, 그럼 한 번에 30 정도 잡고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람들이야. 봅시다. 대화 중심이다. 맞잖아. 컨정계도 맞고. 아, 이건 난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일단 2번이 뭐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에 관련된 내신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 얘들아.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장면 1, 장면 2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 과거. 그리고 장면 3이 다시 현재, 장면 4가 다시 과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는 역행이야, 순행이야? 역행이죠. 과거에서 현재는 순행이지.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역순행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또 역행이죠. 그럼 여러분 교차하려면 잘 보셔야 돼. 교차라는 거는 한 번, 두 번만 있어도 교차라고 해요, 보통. 이해됐어?
근데 이걸 좀 더 엄밀하게는 이게 두 번 있을 때 보통 교차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회만 있더라도 가능은 해요. 교차가. 교차라는 개념을 힘들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바뀌면 교차야. 근데 보통은 두 번 이상 보였을 때 교차가 특징적으로 드러나. 왜 두 번 이상 있을 때 눈에도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두 번 이상 있을 때 교차다라는 표현을 보통은 많이 쓰는데 한 번만 있어도 교차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좀 역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역행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웃.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어. 과거에서 현재로 오거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교차소수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 2번 그렇게 아웃이고 두 번째. 이 변화라는 개념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신용 개념과 수능 개념이 좀 다른데요. 엄밀하게 수능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모의고사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변화라는 건 이런 거야. 소극적이었던 인물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마이너스에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 또는 적극적이었던 인물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흑화한다고 하잖아. 그런 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선생님, 이렇게 부호 변화가 변화라면 심화는 뭔가요? 여러분, 심화는요. 플러스가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가 더 마이너스 되는 거야. 즉, 절대값 방향이 부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심화예요. 됐어? 부호 방향이 바뀌는 게 변화고 바뀌지 않는 게 심화라고 요즘 수능 개념은 그래.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면 1에서 2만 돼도 변화라고 하잖아. x 변화량 델타 x x값이 1에서 2로만 가도 변화라고 하잖아. 그건 수학적 개념이고 국어적 개념에서 변화는 너무나 애매한 거야. 왜?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중간색들이 엄청 많잖아요. 언제부터 빨간색이 언제부터 주황색인지 엄밀하게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중첩된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 분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라는 용어가 나온다. 봐봐, 아까도 얘기했다. 수학처럼 0.1만 달라져도 변화라면 국어는 모든 정보가 다 변화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국어에서 변화는 부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성격 변화라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3대에서 서희가 막 모욕을 당한 다음에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죽어야지 이랬다가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야, 내가 씨발 왜 죽어? 너희 사람 무섭다는 게 법보다 무섭다는 거 몰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협박하는 캐릭터로 바뀌거든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이런 게 성격 변화야. 근데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 변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서술자 개입 눈에 잘 안 보였고요. 5번 선지 인물 심리하여 갈등 표출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인물 간의 갈등 잘 안 보입니다. 어떤 갈등이 보이는데? 저 따라오십시오. 선생님 여기에서 김유령이 빠꾸 먹는 거 김유령이 빠꾸 먹는 거 갈등 아니에요? 자 사전적 의미의 갈등은 맞지만 문학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도 묻고 문학에서 더 중요한 건 의도라니까 여러분. 국어에서 더 중요한 건 실력이고. 그러면 여기서 의도는 뭐야? 성장이라는 주제의식이잖아요. 그치? 성장이라는 주제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갈등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로? 성장이라는 주제의식을 읽는 게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얘를 굳이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는 성장으로 판단하는 게 더 옳다야.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더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과 학생들이 뭐야 답이면 답이고 아니면 아니지. 가장 적절한 것. 가장이란 단어는 바꿔 쓰면 뭐라고? 확률적으로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야. 바로 뭐다?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지 심리서술에서 갈등평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갈등, 인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거고. 됐죠?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자, 3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했다. 지금 묻고 답하고 이걸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서야 나왔잖아. 봐봐.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가지고 1번 선지와 다시 또 이 1번 선지가 엮이는 이 사고령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치? 2번 선지. 도사는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게 한 과업을 제시했죠? 그게 아마 샵 2, 3에 나왔던 것 같고. 선지. 1번 끝이네, 그러면. 처음부터 말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말했으니까. 처음부터 X. 됐지? 자, 얘들아. 단순히 OX가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논리 기호가 틀렸다고. 집합 A에 속하는 정보냐, 집합 C에 속하는 정보냐 묻고 있잖아. 자, 넘어가서 여기 풀었고요. 34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왕씨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이다. 혼인의 남자 주인공이 외부인 때문에 헤어졌다. 극복하고 재현 행복한 결말이다. 초월적 존재가 힘을 도와줬다.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성계였다. 그게 바로 정기적 요소다.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기에서 요약 정리했고, 이건 자꾸 지루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다 내신에서 나오는 워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드린 거야. 조금만 버티시고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고1 학생들이다 보니까 길어지면 힘들어하시네. 1번 선지.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김유령이 말하는 장면에서 외부의 힘 맞죠? 노신하 때문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외부의 힘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 오케이. 2번 선지. 그대가 성간에서 저진을 잘못되었다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그렇죠. 선지.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장면에서 왕씨에 대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을 알 수 있군. 자, 봐봐. 왜 하지 않았을까? 사랑 때문이라면. 맞죠? 현재 어느 곁에 자신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는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의 초월적 힘을 빌렸다. 아까 얘기했지. 주체가 누구였어? 했잖아. 들렸어? 김유령이 주체인 게 들렸지. 이게 항상 요즘 킬러 유형으로 출제되는 오답설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납니까? 어디서? 찾아 빨리. 어딨어? 그래서 제가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같은 거 필요할 때 잡으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주어를 바꿔 써가지고 오답설계하는 게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